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이더리움 시대에 함께 달릴 알트코인 탑3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제 투자일기는 인문학적인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더리움 플러스 비트마인이면 충분한데 왜 또 알트코인 추천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더리움 많이 담으시고 비트마인 많이 담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보너스로 뭐 100만 원, 10만 원이 더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많이 상승한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 추가 매수에 손이 쉽게 가세요? 네, 상승률이 지금 되게 많고 이더리움은 뭐 거의 지금 전고점을 뚫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이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너스 같은 거 이런 거 생겼을 때 이런 알트코인 다른 거 한번 투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자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었었나요? 네,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니었었죠. 이더리움은 하나의 생태계였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OS 같은 역할을. 그래서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디지털 오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피터 틸이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디지털 오일 생태계에 필요한 탱크롤이나 주유소나 송유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링크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오일과 찰떡궁합 알트 3종 세트. 평가 기준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지속 가능해야 되겠고요.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코인 저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상승폭이 충분한가,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올라갈 거니까 투자하는 거지 내려가는 거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올라갈 폭이 좀 더 남아 있고 많이 눌려 있는 거, 네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좀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는 체인링크입니다. 네, 뭐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주식만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오라클 서비스의 표준으로 디파이와 RWA의 데이터 연결해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경쟁자가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 신뢰도가 압도적이라고 해요. 자, 지금 개념들이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왔잖아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라클 서비스가 뭐냐? 우리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이 이제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주식을 산다 아니면 뭐 아파트 계약을 한다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배팅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와 우리 다른 데이터들 주식 데이터나 아니면 뭐 스포츠 데이터나 아니면 아파트 데이터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바로 그 연결을 하는 겁니다. 링크 말 그대로 체인 블록체인과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링크시키는 체인 링크. 네, 말 그대로 너무 쉽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의 각종 데이터들, 가격, 날씨, 주식 데이터, 스포츠 결과 등 이것들을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로 전송을 하는 기술이나 시스템 이해되셨죠? 네, 근데 체인링크는 뭐냐? 2017년도부터 운영돼서 오라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체인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멀티체인은 뭐냐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하고도 다 연동이 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이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이더리움 디파이와 RWA, 디파이는 뭐냐면 Decentralized Financing.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탈중앙화 된 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갖고 있는 탈중앙화를 가장 잘 반영한 게 이 디파이죠. 그다음에 RWA는 자산 토큰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큰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토큰으로 살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뭐 싱가포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싱가포르 뭐 달러로 뭐 환전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제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앞으로 이런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체인링크의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는 현재 대체하기 어려운 거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링크의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저는 차트 전문가 아니죠. 그래서 뭐 무슨 몇봉, 뭐 월봉, 주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체만 그냥 바라볼게요. 체인링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체인이어다가 보세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50달러까지 뚫었죠. 뚫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아름다운 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지만 실제에서 이제 막 떨어진 거죠. 야, 네가 얘기한 뭐 RWA 안 되는데 그런 거 안 되는데 하고 쭉 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22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50달러 정도로 보면 아직도 상승폭이 꽤나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괜찮은 용돈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니스왑이라는 건데요. 유니스왑은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의 선도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합니다. 일일 거래량이 약 10억 달러에 이르고 총 예치 자산이 약 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디파이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디파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비트나 아니면 뭐 빗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앙화 거래소예요. 중앙에 서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덱스는 뭐냐면 이런 중앙화 서버를 거치지 않고 내 핸드폰하고 상대방의 핸드폰이 그냥 물물거래 하는 거예요. 물물거래. 물물거래 하려면 여기 그냥 스마트폰이 그냥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뭐가 깔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개인 지갑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덱스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좀 어둠의 세력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탈중앙화 하려는 의지를 계속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거래소인데 중개자 없이, 은행이나 중앙서업 없이 사용자들끼리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내 지갑에 코인으로 상대방하고 야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세탁도 가능하겠죠. 자금 세탁 같은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장을 유니스왑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덱스 거래소가 있는데 이더리움 내에서 유니스왑의 브랜드 인지도, 유동성, 개발자 채택도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개발자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 점수가 8점에서 10점 정도 됩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그 스마트폰에 이거 설치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되게 중앙화돼 있는 중앙 집적 집중화돼 있는 이런 그 사회 문화 속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3세계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고점, 40달러 이상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10달러 좀 넘은 11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승폭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높은 가스비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유니스와 뭐 GMX 등 통합돼서 뭐 토탈 지금 자산이 30억 달러로 레이어 2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레이어 2 솔루션이란 건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메인 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내에서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려면 이더리움의 가스비, 즉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이더리움이 이거를 그 거래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거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처리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확장성 기술을 갖고 이제 그 거래를 메인 체인 밖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2는. 저건 뭐 개발자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건 제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비트럼은 한마디로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내에서 거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춘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과 완벽히 호환이 되고 그다음에 레이어 2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한데 경쟁자가 많아요. 그래서 옵티미즘이나 폴리곤 같은 다른 레이어 2와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이 저는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1등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을 약간 나눠먹기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거의 2달러를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0.5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상승폭이 꽤나 남아있죠. 네, 그래서 성장성이 높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코인이 이더리움 디지털 오일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좀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원유라고 하잖아요. 자, 디지털 원유 석유 오일이라고 했으니까 체인링크는 탱크롤이에요. 탱크롤이 무슨 얘기냐? 이더리움이 원유가 쓰이려면 쫙 전국으로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는 그걸 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 운송 차량이에요. 그래서 원유를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온체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유수합은 뭐냐?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예, 쫙 한 다음에 사람들이 원유를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주유소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다 바꿀 수 있어요. 야, 너 솔라나 갖고 있어? 나 다른 거 뭐 갖고 있는데 우리 바꿀래? 그러면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니스왑이고, 아비트는 뭐냐면 송유관입니다. 송유관. 왜? 탱크로리를 차량으로 막 가려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되게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송유관을 뚫어버리는 게 좋겠죠. 훨씬 빠르죠. 그래서 원유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넷 대신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송유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코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ATNF 이거 궁금해하시는 그 게시판에 글 남기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거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피터트리 투자했다던데 이더리움 매집까지 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잠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